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길동장입니다. 얼마 전 쇼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행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유행하는 아이템을 창업하는 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2017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도심을 지배하고 골목 상권까지 침투를 했던 엄청난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대만 대왕 카스테라입니다. 진짜 많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생겼냐면 2016년에 거의 대만 카스테라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순식간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브랜드가 무려 30개가 생겼습니다. 가게가 30개가 생긴 게 아니라요, 브랜드가 30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탕후루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대만 대왕 카스테라가 어떻게 되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나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 먹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도심에 나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면 카스테라 집이 정말 한 집 건너 한 군데 있을 정도로 해서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이 웬만큼 다 잘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뛰어들기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쇼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유행한 아이템들이 왜 위험한 것이냐면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행한 아이템들이 생길 때마다 사 먹어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불닭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벌집 아이스크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행한 아이템들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은 구슬 아이스크림이랑 탕후루가 된 거죠. 그럼 이런 유행한 아이템들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 먹느냐? 바로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에서 사 먹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이름도 비슷해서 뭐가 뭔지 구분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어요. 대만 카스테라, 탕후루, 마라탕, 뭐 이런 유행하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먹어요. 먹고 나면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맛있다, 맛없다. 근데 음식점들은요, 여러분, 그 음식점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이 집 맛이 없네. 거기 가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행하는 아이템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어버리냐면, 그 음식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SNS에서 많이 뜨길래, 방송에도 막 나오길래 내가 대만 카스테라 먹어봤는데 대만 카스테라 별로 맛이 없던데? 내 입맛이랑 안 맞던데?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음식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면 그 평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자, 대만 카스테라도 이렇게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우후죽순 많은 브랜드가 생기고 많은 매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카스테라를 사 먹었어요. 사 먹었는데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었겠죠. 사람 인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한번 그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버리면 그 음식을 다시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약간 트라우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 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점점 카스테라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언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론의 특성이 뭐냐면, 언론은 여러분 조회수 장사예요. 지금 유튜브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텐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는 주제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나 키워드 하나로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트래픽이 나오는 핫플레이스나 핫 아이템이나 새로운 신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나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음식,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뉴스를 만들거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만 카스테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만 대왕 카스테라에 대한 엄청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망해가는 하락세를 걷고 있는 대만 카스테라에 정말 정권을 꽂은 그런 프로그램이 등장하죠. 바로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이용돈 PD가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뭐 이때 당시에는 이용돈 PD는 하차를 했다고 하죠. 그 이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만 대왕 카스테라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거죠. 어떤 내용이었느냐, 몸에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카스테라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언론의 잔인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빵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카스테라를 만들 때도 버터를 쓰는 데도 있지만, 버터는 동물성 기름이잖아요. 근데 식용유는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래서 버터와 식용유를 섞어서 쓰는 데도 많거든요. 빵을 만들 때도 버터만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식물성 기름을 넣어서 같이 만드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빵을 만드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고, 우리는 흔히 식용유라고 생각하면 뭐 계란 후라이를 할 때나 뭔가 구울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음식에 넣는다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대만 카스테라를 만들 때 이 식용유를 많이 넣어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뉘앙스가 식용유를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게 몸에 안 좋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만들어서 보도를 해버린 거죠.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긴 했지만 메인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식용유를 쓰는 게, 그리고 그 대만 카스테라 안에 들어가는 합성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방송을 만들어서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나가버리니까 안 그래도 내리막길을 걸고 있던 대만대왕 카스테라 집들의 매출이 갑자기 정말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개씩 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브랜드가 뭐 한 개, 두 개, 한 개 정도 남아있나? 한 그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물론 대왕 카스테라가 건강에 나쁜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다른 음식과 비슷하게 나빴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것처럼 간식으로 한 번씩 먹게 되면 몸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어내요.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카스테라 집을 차렸던 소상공인들이 된 거죠. 자영업자들. 몇몇 분들은 이 방송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리막길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격투기로 치면은 막 싸우다가 엄청나게 많이 펀치를 맞은 상태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펀치를 맞은 상태에서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는 대만대왕 카스테라에게 정말 이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마지막 막타를 친 거죠. 막타. 이게 대만대왕 카스테라라는 아이템이 엄청나게 확 떴다가 망했던 그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와 똑같은 코스를 밟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탕후루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왕가탕후루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왕가탕후루라는 브랜드가 거의 탕후루라는 아이템을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을 시킨 거의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브랜드죠. 근데 이 왕가탕후루라는 브랜드가 부산에 본사가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2021년에 왕가탕후루가 3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지금 3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감이 들죠. 이제 대왕 카스테라의 성장세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탕후루도 대왕 카스테라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왕가탕후루 말고도 뭐 무슨 탕후루, 무슨 탕후루, 무슨 탕후루, 무슨 탕후루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먹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맛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맛없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참 많이 막 먹다가 요즘에는 좀 먹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인스타그램이 나온 이후에 훨씬 유행이 빨라졌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탕후루 같은 경우에도 확 떴어요. 진짜 거의 한 1년 만에 거의 국민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이 떴어요. 지금도 도심에 나가보면 거의 탕후루 집이 한 군데 막 6군데, 7군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 먹는 사람이 많긴 한데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라든지 뉴스에서 지금 탕후루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탕후루라는 음식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과일을 꽂아서 그 위에 설탕을 코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콜라도 그렇고 사이다도 그렇고 이제 제로 콜라를 마시고 제로 사이다를 마시고 제로 음료 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최근에 설탕이 몸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 설탕을 피해서 다른 합성당을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탕후루라는 거는 결국은 이 설탕을 녹여서 위에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의식 중에는 이 탕후루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이제 유행한 아이템이고 사람들이 많이 SNS에 올리고 뭐 이러니까 한 번은 먹어보고 싶으니까 이제 먹어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봤는데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 언론들을 보게 되면 다시 이제 대만 카스테라 때 그랬던 것처럼 이 탕후루에 대한 기사를 막 영상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치과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탕후루를 먹어보고 느낀 게 나 강남에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치아에 엄청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의사분들도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설탕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술도 몸에 안 좋고 담배도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게 본인 몸에 나타나기 이전에는 전문가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거 안 좋아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는 사실 막 체감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대만 카스테라 때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서 네이버 뉴스 포털에 들어가서 언론을 봤는데 탕후루에 대한 키워드를 봤는데 탕후루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탕후루가 몸에 안 좋다, 탕후루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기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을 살펴보면 사실 탕후루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요. 대만 카스테라 때처럼 조만간 누군가 나타나서 막타를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조금 더 유예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시 찾는 정말 소수의 브랜드들, 정말 소수의 매장만이 남아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음식이 아마 될 거예요. 대만대왕 카스테라랑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런 유행한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리고 그 인식을 굳혀버리거든요. 탕후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사 먹어보고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행하는 아이템을 창업하실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짧게 치고 빠지는 건 괜찮아요. 정말 인테리어에 돈도 얼마 안 쓰고 짧게 치고 거기에서 돈을 확 벌어서
빠진다, 다음 아이템으로 바꾼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 하나의 가게를 가지고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유행한 아이템을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유행한 아이템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